세계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유럽, 러시아 소식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약국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약사도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승인하고 관련 규약을 마련했는데요. 제노바시에서 시범적으로 약국 접종을 시작했으며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를 기념하는 박물관 설립을 위해 모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국 독립당은 큐레이터 고용 등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약 11억 원을 모금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네티즌들은 SNS 등을 통해 박물관 설립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동물용 코로나19 백신을 세계 최초로 승인했습니다. 러시아 연방동물건강보호센터는 지난해 10월부터 동물용 코로나19 백신 시험을 실시해 면역 효과를 입증했다고 밝혔는데요. 당국은 연방동물건강보호센터 산하 백신 생산시설에서 동물용 백신을 대량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아시아 소식입니다. 중국이 국제사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중 세력의 출마를 막기 위한 홍콩 선거제 개편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편안은 공직선거 후보자의 출마 자격을 심사하는 자격심사위원회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현지 언론은 관련 지방법을 개정하는 일이 남았지만 5월이면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내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 사용할 교과서의 검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허황된 주장을 담은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규탄하면서 즉각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미얀마의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이 연합을 선언했습니다. 현지 무장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군부가 학살을 멈추지 않으면 다른 무장 조직들을 비롯해 반군부 세력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외신들은 미얀마 소수민족 무장단체의 병력을 합치면 7만 5천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집트 소식입니다. 대형 컨테이너의 자초로 막혔던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가 7일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수에즈 운하 관리청은 컨테이너선 에버 기븐호의 선체 부양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운하 통행을 재개했다고 밝혔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빚어진 물류 운송 차질이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